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뭐 기초 라이노 간단한 반지 모델링 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말씀을 드렸죠. 저번 시간에 요거 한편으로 뭐라고 그래야 되죠? 라이노 7의 그 신기능 중에 하나인 서브디 방식, 요거 명령어를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뭐 복잡할 거는 없어요. 그래서 설명 자체도 간단합니다. 처음엔 이거부터가 아니라 요거부터 할게요. 평면 만들기입니다. 아, 참, 그리고 제가 이거 설명 중에 이게 이제 영문으로 한다 그랬는데 다시 한글 버전으로 새롭게 바꿨어요. 왜냐면 지금 뭐 구독하시는 분들도 뭐 말씀이 나오시고 또 제가 생각해도 이 기초 명령어를 다 전부 한글판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말로 설명을 드린 거죠. 그런데 또 갑자기 또 영문판으로 하면은 너무 복잡하시다 하시고 저 또한 그걸 또 일일이 그냥 이렇게 해서 뭐 이게 뭐 영문으로 나오면 뭐 그런 거예요. 여기에 뭐 한글판으로 뭐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기도 어려워서 그냥 한글판으로 그냥 새롭게 예, 그냥 바꿨죠. 뭐 한글 버전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브디 평면 만들기죠. 이렇게 해가지고 직사각형의 첫 번째 모서리 선택. 자, 그래, 0 엔터. 그럼 나오죠. 다른 모서리 또는 길이. 길이를 입력하시면 돼요. 첫째 이제 x축 일로 가는 거예요. 이 길이 가로의 길입니다. 그럼 뭐 10 엔터. 높이를 이제 너비죠, 너비. 높이는 없으니까 이제 이쪽으로 y축으로 너비. 이거는 뭐 15 엔터.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현재는 잘 보시면 음영으로 보셔야죠. 현재 이 각각의 사각을 저는 이제 세그먼트라고 그럴게요. 요 각각의 하나, 둘, 셋, 넷. 세그먼트의 개수가 4개죠. 컨트롤 Z 하고요. 다시 명령 내릴게요. 요거요. 서브디 평면 만들기. 여기에서 요걸 바꿔주세요. X축하고 개수가 2개면 Y축은 뭐 이제 한 3개 정도로 바꿨어요. 자, 그리고 첫 번째 모서리 0 엔터. 적당히 찍을게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찍으면 그냥 끝나요. 컨트롤 Z 자쇼. 0 엔터 하고 숫자 넣는 건 가로 세로가 정해지는데 그냥 찍는 건 대각으로 나오기 때문에 끝납니다. 한 번에 클릭으로. 자, 보세요. 근데 X의 개수가 2개, Y의 개수가 3개. 이렇게 나오죠? 세그먼트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명령 중에 뭐 수직 있죠? 이거는 뭐 이 안에 있는 명령하고 똑같아요. 이 안에 이런 거 보시면은 수직 있죠? 수직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 설명 안 드릴게요. 자, 다시 하고요. 해가지고 수직 뭐 중심점은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사방으로 퍼지겠죠? 뭐 0 요거 선택하시고 0 엔터. 이거 퍼지죠? 그럼 다른 모서리의 길이 그럼 뭐 3 엔터. 그러면 이제 여기가 총 길이가 3이고 이제 너비만 6 엔터. 이렇게 되겠죠? 세그먼트 수는 그대로 x2, y3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이러면 이제 평면형은 끝난 거예요. 뭐 더 커브 주변은 또 똑같지 않습니까? 여기 기초 배웠을 때 이런 데 들어가시면 커브 주변 그때 설명한 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이거 하실 때 한번 할게요. 한 번은 하고 넘어가요. 이렇게 있어요. 딱 해놓고 커브 주변 합니다. 커브 선택. 자, 그럼 어느 쪽에서 할 거냐? 난 끝점에서 할 거야. 딱 하면 이렇게. 모서리의 길이. 그럼 뭐 2엔터.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보시면 안 되죠? 탑뷰에서는 안 나옵니다. 수직이기 때문에 이제 높이가 지정되는 거예요. 수직이니까. 그럼 여기서 뭐 한 5엔터.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왜 이걸 써야 되는지는 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 커브 같으면 원형 뭐 그거 이거 뭐 돌출밖에 안 되겠네요. 돌출이 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일반 명령어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없네요. 여기 보시면 여기 서피스 돌출. 근데 이게 서피스가 아니잖아요. 잡히네요. 선택되고 엔터. 서피스 선택. 안 되죠?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뭘 어떻게 써야 될지 하여튼 있습니다. 이런 게. 그냥 알고만 계세요. 저도 쓰임새를 써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커브지면 됐고, 중심점 됐고, 수직은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수직도 가죠, 뭐. 0 엔터. 탑뷰에서, 자, 여기 길이 찍어요. 길이 찍는데 얘가 이제 그 다음에 너비가 이렇게 안 나와요. 수직이니까. 일단 길이를 10 엔터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나오네. 아, 수직을 안 눌렀나요? 다시요. 수직. 가장자리 시작 0 엔터. 자, 보세요. 이제는 어떤 면이 보이는 게 아니라 선만 보이죠? 그 다음에 클릭하면 이제 위에서 해야 돼요. 수직이니까. 아시죠? 프론트 뷰에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평면은 끝내고요. 죄송합니다. 평면은 끝내고 요거 서브디 평면 만들기 끝내고 요거 할게요. 서브디 가장자리였지. 자, 우선 이걸로 명령을 내려줘요. 일단 적당히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걸 내리면 뭔가요? 서브디 가장자리 인셋이라고 하는데 면과 엔곤을 선택하라 그러잖아요. 면 이거죠. 면. 그리고 뭐 완료되면 엔터. 이제 거리를 정하라는데 다시요. 이걸로 보는 것보다 탭 해가지고 탭 이거예요. 요거 밑에 보시면 서브디 전환 이렇게 해야 뭐 확실하게 보이시니까 설명하기 쉬우니까 이렇게 정했어요. 엔터. 자, 뭡니까? 딱 얘가 뭐가 딱 그냥 고정된 뭐가 나왔죠. 그러면 손을 안 대고 있을 때는 거리를 지정하라는 겁니다. 거리를. 그러면은 1 엔터. 요 정도의 거리예요. 쉽게 얘기해서 거리.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런 다음에 끝났잖아. 이렇게 빠져나오시면 자, 다시요. 여기 엔터 해가지고 0.5 엔터 넣었어요. 딱 했잖아요. 그러면 엔터를 한번 누르세요. 그리고 왼쪽 클릭. 그러면 되죠? 자, 그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이거 뭐에 쓰는 것이냐. 그리고 이거를 쉽게 얘기해서 선택하실 때 이것도 먼저 설명을 드려야겠다. 하단부로 쭉 내려오시면 여기 요거 있죠. 선택 필터, 그리고 뭐 선택 필터 면, 선택 필터 가장자리, 뭐 선택 필터 정점. 이건 이제 엣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엣지가 아니죠. 이거는 버텍스. 그러니까 점. 버텍스 점을 선택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가장자리, 엣지를 선택하는 거고요. 이거는 페이스, 면을 선택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선택 필터가 딱 이렇게 나옵니다. 뭐 서피스 면이라고 아까 이거 체크를 했으니까 이때 다시 바꾸면 선택 필터 가장자리 딱 바꾸시면 자 보세요. 커브와 가장자리가 찍히죠? 이게 서피스하고 면은 없어져요. 그러다가 또 다시 이 정점, 버텍스를 딱 하면은 점하고 정점만 나오죠. 싹 없어지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요거 이렇게 한 번씩 누르시면 여기 뜨면서 나오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귀찮으니까 그냥 자판으로 이용합니다. 컨트롤 시프트 누르시고 이 가장자리 클릭해 보세요. 가장자리 잡히죠. 또 클릭하면 가장자리 잡히죠. 그리고 여기를 클릭하시면 버텍스, 그러니까 점도 잡혀요. 그리고 또 이 면에다 대고 클릭하시면 면도 잡힙니다. 이게 컨트롤 시프트를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돼요. 이건 면 잡혔죠. 여기를 대고 하면 가장자리 잡힙니다. 두 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는 아래 거를 안 쓴다. 그냥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여기 버텍스, 그러니까 점을 선택하든지 가장자리를 선택하든지 면을 선택합니다.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클릭. 이번엔 내가 여기 점을 선택할 거야.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이걸 하면 같이 잡혀요. 얘도 안 지워져요. 자, 보세요. 이렇게. 이거 지우시려면 컨트롤 누르고 싹 하면 안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지정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얘네 두 개를 지정했죠. 근데 이 점을 지우는 게 아니라 선택해서 제외하고 싶다. 그럴 때도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그냥 컨트롤만 누르면 제외였는데 라인 5 버전에서 이 넙스 방식은 똑같아요. 근데 여기 서브 디비전 방식에서의 선택해서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선택이지만 선택해서 제외되는 것도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됩니다. 여기도 되고 클릭합니다. 이해하셨죠?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선택도 하고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선택도 하고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선택 해제도 합니다.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클릭 해제됐죠? 클릭 해제되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거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쓰실 분들은 설명을 드렸으니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서브디 가장자리 인셋을 하고 요거 일단 인셋은 했어요. 그래 그렇게 이게 뭐에 쓰는 거냐 이런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 올리면 탭 누르면 이렇게 올라온다. 여기 새로운 면이 생기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런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설명 들어가요.
서브디 인셋 가장자리 면. 근데 여기서는 면과 n군을 선택하라고 명령창에서 뜨잖아요. 명령을 내리고. 그러면 저는 컨트롤 시프트를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명령이 없을 때 내가 이걸 선택하고 싶어 했을 땐 컨트롤 시프트 누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명령 속에서의 명령을 이미 지정을 하고 그 안에서 선택을 하라 하시면 그냥 클릭만 하면 돼요. 이렇게 클릭만 하면 되세요. 헷갈려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 키를 누르잖아요. 그럼 현재 0.5가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때 바꿔줘요. 0.3으로 바꿔주시면 이제 얘는 또 0.3으로 지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엔터 치시고 왼쪽 클릭하시면 빠져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죠. 다시 명령 내렸어요. 면과 n군을 선택하래요. 선택했어요. 엔터. 그럼 이게 딱 지정이 되죠. 이때 제가 어느 한 곳을 지정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는 숫자로 지정한 거예요. 0.3만큼의 거리라고. 그런데 저는 이거를 내가 자율적으로 그냥 육안으로 좀 거리를 조정하고 싶다. 그럴 때는 저는 뭐 중간점을 정하셔도 되고 여기 점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정점이 여기 보니까 요 점이에요. 여기. 응? 이 버텍스를 정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점을 켰어요. 딱 잡히죠? 그리고 클릭을 합니다. 이때서부터 또 움직여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탑뷰. 내가 좀 가까이 되고 싶어. 근데 정점에 걸려서 더 가까워지지 않죠. 더는 가까워지지 않죠. 이럴 때 이 개체 스냅을 사용하지 마세요. 그러면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이렇게. 됐죠? 숫자를 넣는 것과 이렇게 넣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설명 끝났고요. 그리고 요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설명할 이유는 없고요.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뻔하니까. 자, 이거 선택했어요. 원뿌리 밑변 0 엔터. 왜 그냥 무조건 0이 아니라 중심을 이제 0으로 지정한 거니까요. 그 반지름이라는 숫자를 개념을 하든지 내가 쉬프트 누르든지 어디에서 클릭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반지름을 지정할게요. 2 엔터. 그럼 딱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높이가 있죠? 높이가 생성됩니다. 높이 끝은 5야. 그러면 엔터. 이게 5인가요? 근데? 아니죠. 이거 잘못된 겁니다. 지금 여기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원뿔의 끝 5 입력하고 엔터. 됐죠?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 보세요. 밑에 지름하고 밑에 반지름을 하고 위에는 높이를 지정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세그먼트가 있잖아요.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그리고 이렇게 둘레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죠. 그 지정을 여기 보시면 명령창 제일 위에 보세요. 세로면 다섯, 주변 여섯. 주변이 이거죠. 탑뷰에서 봤을 때 둘레, 이렇게 둘레를 둘러싸는 주변 여섯. 그리고 세로면 다섯. 세워진 거 세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서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대로 끝낼게요. 다 그런 명령어예요. 자, 그리고 이거 똑같습니다. 단지 이거는 하나의 반지름이 더 있는 거죠. 서브디 원뿔 때니까. 자, 보세요. 0 엔터 했어요. 그리고 요거 한번 보세요. 세로면하고 주변이 4죠. 주변이 4개고 세로면이, 그러니까 이제 프론트에서 봤을 때 세로면이 8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솔리드 예로 돼 있다. 그러면 반지름을 3 엔터 했다. 그럼 이제 높이죠? 원뿔대의 끝 높이죠. 원뿔대의 끝이 높이니까. 그럼 이거는 똑같이 5 했다. 그러면 또 반지름이 나와요. 이제 윗면의 반지름이지. 여기 프론트 요 윗면에. 근데 이제 뭐 테이프식이니까 이건 좀 작아야 되겠다. 그러면 1 엔터. 자, 보세요. 동그래야 되는데 왜 세각이 될까요? 이걸 보세요. 이거 탭을 누르시면 이렇게 동그래지는데 그 탭은 그게 이제 요 설명이 위에 있죠. 이렇게 보시면 어디 있지? 서브디 토글. 예, 원뿔 때. 여기에 보시면 세로면이 8개, 주변이 4개, 주변이 4개죠. 세로면이 프론트에서 보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죠.
그게 이거요. 요것만 빨리 지정해 주시고 요거 마무리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설명 끝났고요. 이런 것들 쓸 일은 뭐 별로 없으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별로 없는데, 뭐 여러분들은 또 쓰시려면, 여기 또 나오죠. 항상 똑같아요. 뭐 수직 나오고, 이건 뭐 설명해 드릴 필요 없고, 뭐 2점, 3점, 접점 다 설명드렸고, 세로면, 여기서 설명한 게 아니라, 우리 넙스, 저기 모델링이라, 넙스 명령어 할 때 다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2점, 3점. 원통에,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씩 해보세요. 그러면 돼요. 지금 중요한 내용 밑에 있으니까 이건 이렇게 한 번씩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있잖아요. 세로면, 그리고 면 주변. 세로면 4개, 면의 주변은 8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요거 바꿔주시면 되고, 끝마금 스타일을 삼각으로 할 거냐. 요건 바꿔주시면 되죠. 일단 삼각으로 가요. 그리고 바꿔볼게요. 0 엔터. 대충 찍을게요. 높이 나오죠? 찍었어요. 이 끝마금 한 부분이 위에서 보셨을 때 끝마금 한 부분이 이 삼각형이다. 트라이앵글이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다시 한번 명령할게요. 끝마금 스타일을 사각으로 했어요. 이제 사각이잖아요. 사각. 이제 바꾸면 삼각이고 딱 누르면 사각 됐죠? 0 엔터 클릭하고 높이 지정하시면, 자, 보십시오. 이게 무슨 사각이냐고요? 여기 가장자리가 4개로 이어진 건 사각입니다. 정사각이 아닐 뿐이지.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 하나는 설명을 더 드릴게요. 요거 클릭하시면 면과 n곤을 선택하라는 n곤이 뭐냐면요. n곤은 n이 저거예요. 넘버. 그리고 곤이 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n곤, 1각은 없죠. 2각도 없어요. 최소각이 3각이죠. 삼각서부터 4각, 5각, 6각, 7각 다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게 지금 5각인 n곤이에요. 이거는 4각이 아니라. 그래도 얘는 잡아준다. 면과 n곤도 잡아준다. 엔터.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0.1cm. 이걸 바꿔주는 거죠. 이제 여기서 0.5 엔터 하면 이만큼 넓어지고, 엔터. 그리고 그냥 왼쪽 클릭. 왼 클릭이에요. 이러면 이제 빠져나오면 이렇게 형성이 된다. n곤에 대한 설명 들었어요. 명령 없이 이거를 선택하시려면, 명령이 들어가서 뭔가를 선택하라 하면 컨트롤 시프트 안 눌러도 됩니다. 근데 아무 명령 없이 난 이 면을 잡고 싶어. 그럴 땐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여기를 클릭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걸 이용하시든지. 면 잡는 건 이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면으로 자동으로 여기 찍혀요. 이렇게 서피스 하고 면 딱 요거 찍히고 이렇게 올리는 거. 그리고 여기서 설명 하나 더 드릴 거. 서피스 잡았죠. 근데 좀 이상하죠. 건볼이 까만 동글뱅이가 하나 있어요. 까만 게 아닌데 갖다 대면 까매져요. 파란색이죠. 여긴 파란 줄이니까. 빨간 줄이면 빨간 동그라미가 있겠죠. 근데 거기 빨갛든 파랗든 갖다 대면 까매집니다. 이걸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면이 하나 더 생성되죠. 따라 올라갈, 잘 보세요. 그냥 이렇게 퍼스펙티브에서 그냥 화살표를 당기면 면이 생성이 안 되고 이것만 여기 얘랑 같이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컨트롤 Z 얘를 클릭하시고 컨트롤 시프트 안 눌러요. 왜냐하면 여기 정해졌잖아요. 요 밑에서 명령창에서 했으니까. 그리고 요 파랑 동그라미를 갖다 대면 까매진다 그랬죠. 이럴 때 클릭을 한 상태로 드래그를 하세요. 누른 상태로 드래그하는 거예요. 마우스를 왼 클릭. 그럼 면까지 생성된다. 거기까지만. 그래서 정리하고요. 요것도 뭐 별건 아닌데요. 자, 보세요. 근데 여긴 저게 있어요. 스타일 쿼드로 할 거냐. 누르면 또 이제 트라이앵글, 삼각이에요. 트라이앵글은 삼각, 쿼드는 사각. 둘 중에 하나 고르라. 난 쿼드다. 그리고 부분 분할 1로 돼 있죠? 부분 분할 0으로 해볼까요? 0은 안 되나요? 0. 이건 아니다. 자, 다시요. 일단은 했어요. 최소가 1인가 봅니다. 최소가 1. 이렇게. 자, 그럼 다시 명령 내리고 부분 분할을 일단 9의 중심, 일단 부분 분할 바꿔놓고요. 부분 분할 2 엔터. 그리고 9의 중심, 서브디 9의 중심 0 엔터. 쭉 했죠? 그래. 뭔가요? 1과 2의 차이예요. 1과 2.
0은 없나? 일단 요거는 한쪽으로 놓고 0은 없나? 진짜 그건 확인해 볼게요. 0도 있으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부분 분할 0 엔터. 조의 중 0도 되네요. 조의 중심 0 엔터. 근데 뭐가 됩니까? 하나니까 0이니까 0을 하나로 보나 봅니다. 분할이 없다로 보는 거겠죠. 분할이. 그러니까 이렇게 직사각이 되죠. 이제 정사각이 되죠. 이렇게. 이런 겁니다. 0서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컨트롤 Y 아니 컨트롤 Z. 자 보십시오. 이게 무슨 차이냐. 1과 2와 3이 됐을 때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설명을 드려야죠. 자 보세요. 얘를 놓고 얘를 놓고 자 여기에서 요 윗면이 요거 4개라고 보세요. 요거 위에 거 윗면이 4등분 된 거죠. 0일 때 하나인 게 1일 때는 4개가 된 거죠. 자 그럼 이게 4개가 2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요만큼이 2죠. 4, 4, 16이 되잖아요. 그럼 그건 뭐야? 4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4배로. 4배수씩 늘어난다. 0일 때는 1개. 어? 그리고 1일 때는 4개. 뭐 0 곱하기 4는 0 아니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1이고 0이 아니라 0일 때는 1개예요. 1개 곱하기 4가 돼서 1일 때는 요 위에가 1일 때는 4개. 그리고 요 위에서 2를 체크하시면 2를 체크하시면 이 4개에 곱하기 4, 4에서 4, 4, 16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면의 배분이죠. 배분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당 또 4개가 잘리고 여기 4개 잘리고 4개 잘리고 4개 잘리고 한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명령 내리면 아니 이게 아니다. 이거 지우시고 딜리트. 그렇게 그냥 그 정도로 설명할게요. 부분 분할 여기 명령창에 부분 분할이 1이면 이게 0서부터 시작하는데 0이면 면이 하나고 1일 때는 그 하나를 곱하기 4한 4등분 한 거고 부분 분할이 2이면 1에서 또 4로 또 나눈다. 그래서 4 곱하기 4 16면이 된다.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한 번씩 보면 알아요. 이런 거. 그 다른 의미 없어요. 그리고 이거 타원 똑같지 않겠습니까? 높이가 있겠죠. 옆 길이, 너비, 높이가 있겠죠. 자, 그럼 일단 뭐 0 엔터. 그리고 여기 찍었어요. 그럼 이제 너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높이가 나오겠죠. 높이는 프론트에서 찍으시면 돼요. 세그먼트 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지금 현재 세그먼트 수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도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럼 됐습니다. 그럼 됐어요. 세로면이 몇 개다? 세로면이 9개다? 주변이 10개다? 이거 쉬어보면 알죠. 하나,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몇 개지? 다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면 주변이잖아요. 이렇게 둘러싼 주변이고. 이게 이제 10개다. 세로면은 9개다. 이게 세로겠죠, 여기서는. 맞잖아요. 이게 왜냐면, 이걸 이렇게 딱 세우면, 이거잖아요. 이 그림을 옆으로 뉘어놨으니까 헷갈린 거지. 여기가 주변이잖아요. 그래서 주변이 10개고, 세로면 높이가 9개다. 프론트 뷰 확장해보고. 씌워보면 알죠. 하나. 저 위에 것도 있는 거니까,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쓰실 일이 있을까요? 근데 하여튼 그렇고요. 여기 넘어가고요. 요거 서브디 원한. 요것도 마찬가지죠. 원한의 중심 0 엔터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반지름을 정했어요. 그냥 제가 클릭한 거예요. 클릭으로 정한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정점으로 해서 밖으로 나가죠. 밖으로. 이렇게 밖으로 나갈 때 아니야 나는 얘가 중심이 되고 안과 밖으로 퍼지고 싶어. 그럴 때는 고정을 로로 하십시오. 아니오로. 자 보세요. 이제는 이 정점에서 양쪽으로 퍼지죠. 이렇게. 요것만 아시면 돼요. 세그먼트 이런 거 나오는 건 똑같으니까. 됐습니다. 이거 뭐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이거 뭐 뻔하니까. 이것도 사각상자 똑같죠. 뭐 대각선, 뭐 3점, 수직, 중심점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제 개수 차이를 바꿔줘라. 그러면 x를 2였는데 난 3 엔터. y도 난 3으로 바꿀 거야. 엔터. z도 3으로 바꿀 거야. 엔터. 하고 첫 번째 모서리 0 엔터 해서 쭉 빠져나가다가 여기 이거 그냥 클릭하면 끝이에요. 그럼 클릭하면 높이가 나와요. 바로
자, 클릭했어요. 클릭으로 하면 높이가 나옵니다. 숫자를 집어넣으시면 가로, 그리고 그러니까 이쪽 길이하고 너비하고 높이가 나오는데, 그냥 클릭하면 이미 길이와 너비가 정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높이만 나오겠죠. 이렇게. 그런데 X 3개, Y 3개, Z 3개인, 이렇게 Z 3개, X 3개, Y 3개인 요런 사각 틀이 생깁니다. 아, 이게 무슨 사각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 명령어 있어요. 요거 부드럽게 하는 거. 그건 나중에 뭐 설명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근데 컨트롤 Z, 아니 컨트롤 Y. 컨트롤 Z 해서 뒷받고 한다고 얘가 다시 빳빳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이 명령어는 그게 아니라 그전 명령어로 돌아가는 거죠. 자, 그럼 이럴 때는 탭을 다시 이걸 누르세요. 근데 요거에 뭐냐면 이걸 뭐 굳이 단축키라고 해야 되나? 탭을 누르시면 돼요. 탭키 있잖아요. 탭키 눌렀다 띄었다 탭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거 설명까지 끝났어요. 자, 끝내고, 자, 이제는 우리 넙스 방식에서도 원레일, 투레일, 뭐 로프트는 중요했잖아요. 여기서도 중요합니다. 요 세 가지를 설명드릴게요. 나머지는 단순한 조작들인데 요 세 가지들은 좀 복잡이라기보단 기본 룰이 있어요. 자, 그리고 새로운 거. 내가 만약에 제어점 커브를 클릭을 했어요. 근데 이제 명령창에 딱 보시면 다 똑같은데 새로운 게 하나 깔렸죠. 중간에 서브디 친화적이라는 게 아니오로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일반 이런 넙스 방식으로 쓰면 아니오가 맞아요. 근데 제가 원레일, 투레일을 쓸 때 서브디 방식으로 하시려면 친화적인 걸 예로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줄게요. 아니오와 네 했을 때. 이거 처음 시간에 좀 설명을 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설명드립니다.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Alt 누르시면 복사되는 건 아시죠? 이건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앞으로 뺄게요. 이런 식으로. 둘 다 보면 속성이 친화적인 거예요. 그렇게 바꿨으니까. 그래서 제가 먼저 원레일 나왔으니까 원레일을 걸어볼게요. 그럼 커브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끝점을 잡으시고 이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이거를 원레일 걸겠습니다. 엔터. 자, 딱 붙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지금 면의 개수도 4개 정도밖에 안 되죠. 여기 보시면 옵션 창에 보시면 하나, 둘, 셋, 넷이죠. 면의 개수예요. 이 가장자리의 개수가 아니라 면의 개수가 4개라는 게 여기 표시되죠. 여기 서브디 원레일, 서브디 스윕 원레일에 쭉 내려오시면 조정된 레일 세그먼트가 넷이라고 나오죠. 4로. 근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중간에 뭐가 낀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한 개로 나오는데 둘 하면은 셋 하면 이렇게 끼죠. 둘 하면 없어지네요. 그것까진 모르겠고요. 어쨌든 올리면 올라간다. 이게 이쪽 면이. 이것도 올리면 올라가겠죠. 이쪽으로 이렇게. 그런데 면에서 좀 벗어나죠. 6, 7, 8 이러면서 틀어지고 맞춰지고 막 이럽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취소하시고요. 이런 커브를 저걸로 해볼게요. 그냥 일반 커브 서브디치는 아니오로 하고 비슷하게 꾸몄어요. 그리고 커브를 하나 그렸어요. 이제 이게 친화적과 아닌 거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친화적인 커브로 그린 거에다가 원레일을 건 거와 친화적이 아닌 일반 커브로 원레일 건 거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한 번씩만 보면 돼요. 요 클릭했어요. 엔터. 자, 보십시오. 이거 구겨진 거는 이게 면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친화적이 아니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가 어떻습니까? 여기가 아니라 여기 이 커브와 여기 이 면 가장자리가 떨어졌죠? 그럼 이걸 맞추려면 더 많은 수를 넣어야 돼요. 이 면을 맞춰주려면. 그럼 엄청난 많은 양이 들어가고 정확히 잘 맞지도 않습니다. 숫자가 많아지니까 비슷해지는데 딱 맞지도 않아요. 취소하고요. 자, 그럼 친화적인 거 원레일 엔터. 적은 수로도 딱 들어맞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 차이입니다. 확인. 모서리는 이렇게 켜져 있기 때문에 뻣뻣한 거지. 모서리 꺼볼게요. 둥그러져요. 그런 거는 이제 옵션 별건 아니죠. 모서리 하면 이제 모서리가 빳빳해지고 이렇게 끄면 동그래진다.
이렇게 한 거예요. 확인하시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탭키 누르면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탭이 스무스다. 요거. 표시 전환인데 이게 스무스입니다. 표시 전환. 그걸 탭키로 하면 돼요. 이렇게. 탭. 이래서 원네일 끝났고요. 참 히스토리 걸리는지 한번 이것도 히스토리 걸릴 거예요. 다시 이동. 괜히 지웠네. 끝점에서 끝점.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원네일을 걸어 볼게요. 다시. 근데 히스토리를 걸고요. 됐어요. 일단 그렇다 치고 확인. 얘를 잠궈 놓고요. 얘를 제어점을 키고요. 걸리네요. 이것도 히스토리가 걸립니다.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됐습니다. 이로써 이제 원네일은 끝나는 걸로 하고요. 저도 그냥 한글판으로 하니까 편합니다. 막 처음에 어제 막 그런 경우에 막 영문판인데 그 위에 막 내용을 설명을 하다 보니 뭐 한글판에는 뭐가 똑같은 거예요. 제가 편합니다. 제가. 구독하시는 분들도 편하겠지만 제가 더 편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 해주신 분한테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제 영상을 보시는 분 의견을 듣고자 이렇게 근데 저도 무조건 한 사람 때문에 바꾸는 건 아니고요. 저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분 말씀이 맞는 것 같아서 바꿨는데 정말 편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제 투레일이죠. 투레일은 이제 커브가 2개 있고 섹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할 때 또 친화로 하셔야 돼요. 요걸 쓰시려면. 그래야 본인이 억지로 친화를 안 하고 난 쓸 거야.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알트 딱 했어요. 자, 그러고서 이제 섹션을 여기다가 걸었습니다. 똑같아요. 투레일도. 원네일 하셨으면 투레일도 끝난 거예요. 자, 엔터 했죠. 이것도 최소의 별로 개수도 안 되면서 딱 맞춰주죠. 양쪽 레일을. 딱 맞춰주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세그먼트 올리시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바뀌는 거예요. 근데 저건 이제 3개 됐어요. 이제 생기죠. 2개 때는 안 생기고 3개 때 생기네요. 그건 아시고요. 어쨌든 올라가는 거고요. 조정된 레일 세그먼트 0으로 돼 있잖아요. 잘 보세요. 1이면 1개죠. 2, 셋, 넷. 이렇게 되면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얘네가 맞춰서 준 거예요. 많다고 더 좋은 거 아니에요? 5. 또 벌어지죠? 6, 7. 그러면서 어느 지점에서 또 맞춰주죠. 그런데 난 최소가 좋은 거야. 그러면 얘가 맞춰준 4개가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확인. 됐죠? 이렇게 쓰시면 투레일 끝난 거고요. 로프트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하실 때 서브디 친화적 예로 하시고 딱 했어요. 근데 이제 깜빡하고 친화적 아니오로 했어. 그리고 생각이 안 나. 그럴 때는 요걸 지우고 다시 그걸 누르지 마시고요. 여기 하트 그려진 거 있죠? 제일 하단에 커브를 서브디 친화적으로 만들기. 깜빡하고 아니면 내가 모르겠다 했을 때 요거 딱 해가지고 하세요. 그러면 이제 친화적으로 된 겁니다. 친화적으로 된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제어점을 켜보시면 친화적인 커브와 아닌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친화적인 거는 까만 눈에 잘 보일까 말까 하는 점이 있어요. 이게 이 두 점 사이에 중간에 끼어서 같은 직선선상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딱 직선상에 있는 겁니다. 직선상에. 그러면서 얘와 얘 두 커브 사이에 공류를 맞춰주는 거예요. 얘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똑같은 점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2차수라고 그랬잖아요. 얘를 옮겨도 얘는 따라가면서 공류를 맞춰줘요. 자, 이렇게 갔죠. 이거 봐요. 또 1차, 또 딱 직선상에 가잖아요. 이게 그 서브디, 프렌들리 커브의 특징이에요. 이것도 키면 아마 까만 점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겁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 공류를 맞춰준다. 두 점 간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딱 여기 끝에만 있어요. 중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말씀 나온 김에 요거 끝내고 한 가지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로프트. 이제 다 친화적이에요. 똑같죠? 로프트 명령. 서브디 로프트. 가장자리 선택하면 되잖아요. 엔터. 근데 여기 동그랗죠?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원래 이렇게 시작했는데 왜 동그랗지? 원래 서브디가 이렇게 동그란 건데, 야, 모서리. 요 서브디 로프트에 옵션에 보면, 야, 모서리 넣자. 됐죠? 주름하고 닫히면, 주름은 저거예요. 크리즈라고 주름 빡 주는 건데, 이거는 거의 쓸 일 없는데 주름을 넣으면 빡 져요. 어쨌든. 이 상황에서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써보시면 알아요. 주름 클릭해보시면, 그 가장자리가 날카롭게 됩니다. 그게 주름이에요. 크리즈.
닫히면 아시죠? 뭐 이렇게 닫힌 수입 뭐 그런 거. 자,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 됐죠? 근데 여기 탭 누르시면 이렇게 각 줬다가 탭 누르시면 이렇게. 근데 모서리를 줬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혓바닥에. 됐습니다. 이래서 로프트가 끝났는데, 자, 보세요. 이건 친화적 커브라 제어점을 키시면 이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거를 친화적 커브로 했어. 이해했어요? 친화적 커브로? 그러면 친화적 커브는 무조건 있다고 그랬으니 이것도 있겠다. 아무리 봐도 없죠. 시작과 끝이 모여서 닫힌 커브에는 이런 제어점이 안 생겨요. 제어점이 아니라 이런 조그만 눈탱이 같은 요거 밤풀이란다. 밤풀보다 훨씬 적지. 티눈 같은 요 조그만 티 같은 그게 안 생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가 친화적 커브가 아닌 게 아니에요. 친화적 커브 맞습니다. 닫힌 커브에는 그런 표식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동 곡률이 형성돼서 그런가 봅니다. 어쨌든 간에 없습니다. 그 차이 아시고요. 그래서 요거 로프트까지 끝났어요. 그리고 서브디 다중 파이프는 솔직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얘는 별로 중간에 컨트롤 할 만한 그 핸들이 없어요. 얘는 딱 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친화적 아니어도 됩니다. 이것도 얘로 해놨네. 친화적 아니오로 했어요. 위에. 그리고 커브를 그렸어요. 처음엔 막 신기한데 별거 아닙니다. 이거. 근데 이제 그 라이노 5버전까지는 티스플라인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러다가 없어져 버렸죠. 다른 회사로 넘어간 거죠. 근데 하여튼 그것까지는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단종이 되는데 티스플라인의 장점이 파이프에 파이프. 근데 여기서는 파이프가 너무 단순해져가지고, 자, 보세요. 근쳤죠. 하고 또 뭐 이런 게. 이렇게 됐어요. 자, 이런 다음에 파이프를 겁니다. 실행을 전부 다 했어요. 엔터. 파이프 반지름 설정이라 나오죠? 그러면은 점 5 엔터. 양쪽 끝막은 막을 거냐 안 막을 거냐. 끄기로 돼 있잖아요. 그래 그럼 막을게 하고 켜기로 바꿨어요. 스트립 매끄러운 커브 이게 있습니다. 이게 스트립 분할이라는 거는 매끄러운 커브는 0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매끄러운 커브를 위해서는 0을 설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말로 해석을 잘 안 되는 거야. 지금 해석을 이상하게 해놓은 거예요. 매끄러운 커브를 위해서는 0을 설정하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0 이상이 되면서 매끄럽지 않다. 그 세그먼트가 막 착착착착착착 촘촘히 세그먼트가 막 붙어 있으면 매끄러워질 수가 없죠. 막 점점 딱딱딱딱딱 이렇게 되겠죠. 일단 현재 0으로 할게요. 부드럽게 엔터. 자 보세요. 이거 너무 적다. 좀 커야 되겠습니다. 이게 설명이 한국말로 된 게 어쩔 땐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편하게 설명을 할게요. 커브를 선택해 전체 다 했어요. 그리고 엔터 했어요. 파이프 반지름을 0.5가 너무 작으니 2 엔터 했어요. 근데 양쪽 끝막음을 켜기로 했으니까 끝에가 막히겠죠? 근데 끄게 하면은 안 막히겠죠? 근데 켜기로 해서 엔터 했어요. 그랬는데 스트립 분할이라는 거는 그리고 옆에 이렇게 딱 써 있잖아요. 매끄러운 커브는 0 설정. 그러니까 매끄러운 커브를 만들기 위해서는 0으로 설정을 해라. 그러면 최대한 매끄러운 커브를 만들어 줄게. 그리고 그 이상으로 넣어주면 덜 매끄러운 커브가 될 거야. 아니, 덜 매끄러운 파이프가 될 거야. 그 소리입니다. 그래갖고 제가 0을 입력했어요. 엔터. 자, 보세요. 끝막음도 되면서 좀 부드럽죠? 요거 빼볼게요. 빼놓고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되지. 다른 걸로 다시 명령 내리고요. 엔터 했어요. 이거 똑같이 했어요. 그리고 켜기 똑같이 하고요. 매끄러운 커브를 위해서는 0을 설정하라 했는데 나는 좀 이 세그먼트 수도 많고 덜 매끄러워도 돼. 그래서 2를 선택합니다. 엔터. 많죠? 그리고 자세히 보면 뚝뚝뚝뚝 끊어져 보이죠? 얘는 매끄러운데. 이겁니다. 많을수록 얘는 오히려 더 거칠어요. 뚝뚝뚝뚝 많기 때문에. 이게 그냥 원으로 부드러워지는 게 아니라 뚝뚝뚝뚝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약간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죠. 이렇게.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럼 더 많이 한번 줘보자. 이렇게 엔터. 그래 2. 그래 그대로. 설정을 나는 한 3, 5 할 거야. 바이. 죄송합니다. 그 일본말을 써서는 안 되는데. 왕창. 됐죠?
사과드리고요. 어쨌든 보세요.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됩니다. 누가 봐도 이게 제일 매끄럽죠? 그래서 0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매끄러운 커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 요거 보세요. 명령창 매끄러운 커브를 만들기 위해서는 0으로 설정을 하세요. 그럼 0 집어넣으시면 돼요. 나머지 더 넣고 싶으면 세그먼트는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이렇게 세그먼트가 많이 늘어나고 똑똑똑똑똑 끊어지는 듯한 그런 닭발 비슷한 느낌.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는 끝내는데 그냥 나는 여기는 한 2mm를 주고 싶고 여기는 3mm를 주고 싶고 여기는 뭐 5mm 이렇게 해주는 핸들이 없어요. 그게 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기에는 있는데 그렇다고 그냥 어쩔 수 없죠. 뭐 이런 건 해가지고 컨트롤 시프트 해가지고 누르시고 이렇게 뭐 키워주신다든가 뭐 이렇게 하시면 되지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어쨌든 좀 불편합니다. 불편하지만 또 이렇게 하시면 또 되는 거예요. 뭐 안 되는 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없는 거를 그냥 적당히 활용해서 써야죠. 뭐 어느 정도 불편한 거지 참 쓰기에는 편하게 만들어 놨어요. T스플라인 직접 써보시면 좀 많이 불편합니다. 명령을 사용하기가 복잡하고 근데 이건 좀 간단하게 설명 이해도가 편하게는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옵션 중에 그런 게 있었으면 더 좋은데 그건 없더라 그 말씀 드리면서 그리고 주름 제거 주름 추가 크리즈예요. 주름이 크리즈 제거 크리즈 추가 주름 제거 주름 추가. 자 그러면 주름이 있으려면 뭐 이제 하여튼 뭘 하나 만들어 볼게요. 사각이 좋겠네요. 적당히 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탭 됐어요. 자 얘네들한테 제가 한번 주름을 줘 보겠습니다. 주름 추가. 그럼 위에 보시면 주름 추가 메시 또는 서브디 가장자리에 정점을 선택하라잖아요. 그럼 뭐 이런 데겠죠. 이런데 근데 이거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걸리겠고 각 모서리만 한 직선에 연결된 건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연결돼요. 자 퍼스펙티브에서 더블 클릭 연결되죠. 또 더블 클릭 연결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완료되면 엔터. 그러면 이 면 가까이에서 두께가 까만 두께가 두꺼운 이런 게 생겨요. 이게 이제 크리지가 먹었다 육안으로 확인할 때 두께가 두껍죠. 그리고 또 그러면 여기도 하자. 더블 클릭하면 같은 라인에 있는 거는 한꺼번에 선택됩니다. 더블 클릭. 그리고 이거는 명령에서 선택하라고 그랬으니까 컨트롤 시프트 안 누르셔도 돼요. 그리고 엔터. 그럼 또 먹었죠. 이걸 이제 탭 걸어 보시면 차이가 납니다. 현재 여기에서는 똑같은데 왜 이거냐? 그럼 탭 걸어 보시면 딱 각이 잡히죠? 크리즈가 들어간 데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여긴 이 모서리는 안 들어갔으니까 둥글게. 꼭 스팸 깡통처럼 생겼습니다. 자, 됐고요. 됐어요. 그래서 크리즈는 그리고 아유 컨트롤 Z 이거 한꺼번에 설명해 버리니 컨트롤 Y 한꺼번에 설명하는 게 낫겠습니다. 자 보세요. 탭 걸었어요. 또 다시 탭. 크리즈가 먹은 걸 또 없애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주름 제거 크리즈 제거가 있죠. 주름 추가 주름 제거 주름 추가 요게 이제 주름 제거죠. 클릭하고 더블 클릭. 이것도 막 걸립니다. 이상한데 그러면은 컨트롤 누르고 이건 이제 컨트롤 누르고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지울 때는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추가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제거를 해야 돼요. 명령어가 없을 때. 근데 이 명령어에 이 위에 명령어가 내려진 데서 선택을 하라면 그냥 클릭하면 선택이 되고요. 컨트롤 누르고 이러면 제거가 됩니다. 이게 이제 이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방식이고 근데 이제 만약에 아무 명령 없이 내가 선택과 제거는 컨트롤 시프트고요. 어떤 명령에 의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시프트 누르면 동시다발적으로 선택이 되고요. 지울 때는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지우는 겁니다. 이건 똑같은 겁니다.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명령어가 들어가 있을 때와 그냥 내가 명령어 없이 선택과 선택 해제할 때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서브디 가장자리를. 그럼 나 여기를 제거할 거야. 가장자리가 이거잖아. 그리고 더블 클릭. 다 걸리죠? 엔터. 자, 이제는 없어졌어요. 이게 제거와 추가의 그 명령어입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됐죠. 간단한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컨트롤 Z. 이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해갖고 딜리트를 했어요. 탭. 자, 그런데 이제 요거 설명하려고 그래요. 단일 서피스면 그냥 바닥에다가 엔터 그리시면 돼요. 바닥에다가. 자, 그런데 이제 점 지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처음에 다시 명령 내려요. 다시 명령 내립니다. 다시 명령 내리고요.
다시 명령 내릴게요. 여기도 좀 간단히 설명할 게 있으니까 단일 서피스면 클릭했어요. 자, 점 지정이라고 나와 있죠. 일단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다 보지 마시고 다각형 유형. 네? 다각형 유형하고 덧붙이기. 요거 두 개 하시면 돼요. 덧붙이기가 어펜드예요, 어펜드. 다각형 유형은 엔곤 나왔죠? 이 엔곤은 삼각, 사각, 오각 다 되는 게 엔곤이에요. 넘버곤이니까. 이거를 내가 그냥 사각만 하겠다. 이래야 이제 사각이 됩니다. 이래야 사각이 돼요. 이래야 사각이 됩니다. 아니, 이래야 사각이 되는 게 아니라 사각밖에 안 된답니다. 하나, 둘, 세 개로는 엔터 하면은, 삼각 되네? 이거 왜 그러죠? 사각인데? 됩니다. 어쨌든. 이건 좀 문제가 있네요. 다시. 다각형 유형을 사각으로 했어. 하나, 둘, 넷. 딱 4개로 끝나죠. 5개는 안 되죠. 그러니까 4개 이하까지 되는가 봅니다. 이렇게 엔터 치면 되듯이. 삼각도 되네요. 근데 삼각과 무슨 차이야, 그러면. 다시 명령 내리고. 이것도 좀 약간 헷갈립니다. 삼각. 근데 이건 사각은 안 되겠죠. 딱 삼각으로 끝나겠죠. 더 이어지지 않죠. 그거네요. 삼각은 그거고, 사각은 삼각, 사각을 다 포함한다. 엔터 하면 되고요. 하나, 둘, 셋, 넷. 클릭하는 순간 이건 끝나요. 왜? 오각이 안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다시 명령 내리고, 사각을 n곤으로 한다. 이거는 뭐 5각이든 6각이든 뭐 내가 넣고 싶은 대로 막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엔터. 맞죠? 이거죠? 그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그거하고 n곤하고 또 저게 있습니다. 어펜드. 덧붙이기 어펜드가 자 이렇게 보시면 알죠. 다시요. 어펜드를 안 했어요. 그냥 n곤이에요. 그리고 얘는 그냥 잡히죠. 여기냐면 여기 정점에 체크가 돼 있으니까 아래 하단부 보세요. 요렇게 명령창에 명령창이란다. 요렇게 개체 스냅에 정점이 찍혀 있어서 이게 걸리는 겁니다. 셋, 넷, 엔터. 자, 보세요. 어디 갔지? 다시요. 엔곤이에요. 정점, 둘, 셋, 넷, 엔터. 들어간 거죠, 지금? 뭔가요? 안 들어갔는데. 잠시만요, 다시. 이거 왜 이러죠, 갑자기? 없네.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 확인이 안 되니까, 클릭하고요. 이 쪼개진 면으로 한번 볼게요. 이거는 0점으로 내리고요. 글루가니 프론트 뷰에서 0 엔터.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됐고요. 다시 명령 내려볼게요. 이거 해가지고 덧붙이기는 안 했어요. 현재 n곤이에요. 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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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점. 한 번을 더 찍어야 되나요? 엔터. 아닌데 4번만 찍어도 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엔터. 되는 겁니다. 되는 거. 이걸 선택할 때 하나, 둘, 셋, 넷 이럴 때 엔터 치고 그 다음에 엔터. 그렇죠. 이거네요. 엔터를 2번 쳐야 됩니다. 탑뷰에서요. 지금 현재 덧붙이기 안 했어요. n곤이에요. 근데 이걸 바꿔서 사각이다. 사각으로 바꿨어요. 이러면 이거는 또 엔터를 2번 안 쳐도 되겠죠. 클릭으로 끝나니까 클릭 엔터 됐죠. 그런데 n곤일 때는 지금 현재 사각이죠. 사각 일단 하나 둘 셋 넷 엔터 치면 돼요. 근데 n곤일 때는 자 보세요. n곤으로 바꿔줘야죠. 그러니까 요거는 헷갈리실 거야. 하나 둘 셋 넷 엔터 치시면 붙었다가 다시 한번 엔터. 엔터를 n곤일 땐 2번 치고요. 사각일 때는 한 번만 치면 됩니다. 자, 그럼 삼각일 때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삼각. 정점, 정점, 정점. 엔터, 엔터. 한 번이면 되네요. 삼각과 사각은 한 번이면 되고요. 사각은, 오각 이상은
엔터를 한번 더 주셔야 돼요. 자, 다음 사각. 왜냐면 나중에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이러고 가지고 엔터 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n곤으로 바꿔요. 5각 이상이죠. 그러면 이제 다시 정점. 여기가 안 찍혀. n곤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바꿔놓으시고 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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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점 또 막 돌죠. 그럴 때 엔터 치시고 엔터를 한번 더 쳐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 차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 보세요.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안 붙잖아요. 근데 나는 이게 이러면 붙을 줄 알았어요. 근데 왜 안 붙을까요? 그럴 때 해주는 게 다시 명령 내리고요. 덧붙이기. 어펜드를 해주셔야 돼요. 어펜드 클릭하시고 어펜드를 클릭하면 명령어가 여기 명령창에 문구가 바뀌어요. 덧붙일 메시 또는 서브디 요거를 선택을 해야죠. 여기다 덧붙일 거니까 서브디 선택했어요. 그런 다음에 엔터를 치라 하잖아요. 엔터 치시고 이제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엔터. 이건 그냥 한 방에 끝나네요. 자 보세요. 아유 이게 아니구나. 이것도 사각은 두 번 하라고 그랬죠. 아닌데. 자 다시요. 자 명령 내리고요. n곤 n곤으로 했어요. 현재 n곤이에요. n곤 n곤은 두 번 하라고 그랬구나. 맞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덧붙이기. 자 서브디 선택했어요. 그리고 엔터 치시면 하나 둘 셋 넷 막 돌 때 엔터 치시고 다시 한번 엔터 치셔야 돼요. n곤은 사각하고 삼각은 한 번만 엔터 치면 끝나는데 이 n곤 그러니까 5각 이상일 때는 이것도 사각은 되죠. 근데 뭐냐면 n곤은 뭐냐면 삼각도 되고요. 엔터 하면 삼각도 되고 n곤은 삼각, 사각, 5각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삼각을 지정해 놓으면 삼각만 되는 거고 사각을 지정하시면 삼각, 사각만 되는 거고 n곤을 지정하시면 삼각, 사각, 5각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설명을 제가 처음에 잘못 드린 게 아니고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당연히 생각하시자 생각했는데 이제 와 보니까 한 번 더 설명드려야 되겠어요. n곤은 삼각, 사각, 5각 다 포함된다 그랬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n곤을 선택하시면 삼각도 만들 수 있고요. 한 번 더 엔터 치셔야죠. 그리고 또 엔터 해가지고 사각도 만들 수 있고요. 엔터 두 번이에요. 한 번, 두 번. 그래야 딱 돌아와요. 근데 삼각과 사각은 한 번씩만 엔터 하면 끝이고요. 그러니까 n곤은 여러 삼각, 사각, 5각, 6각, 엔터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는 게 n곤입니다. 모든 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 설명하다가 또 그렇게 넘어갔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 편에 다 담으려니까 힘든데 그래도 한 편 이상은 할 수 없죠. 빨리 하고 끝내버려야죠 이거는. 근데 이제 이해는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가는 거예요. 다 단일면 서브디 덧붙이기 요번에는 했어요. 클릭하라고 그랬어요. 엔터. 또 n곤으로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엔터를 이 상태에서 엔터 치고 엔터를 한 번 더 누르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게 됩니다. 근데 붙어 있다. 어펜드를 하면 붙어 있는 거고 덧붙이기라고도 나와 있잖아요. 어펜드가 덧붙이기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A가 약자예요. 어펜드. 덧붙이기를 하시면 여기다 집어넣으시고 엔터 클릭을 해서 빠져나오시면 엔터를 해서 빠져나오시면 뭐가 된다? 여기에 덧붙여진다.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자꾸 하면 길어져요. 설명 길어지고. 아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덧붙이기를 해야만 이렇게 같이 붙는다. 덧붙이기 명령이 아니면 덧붙이기를 안 하면은 그냥 요거를 지나치고 요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면은 생기되 그 자리에서 붙는 게 아니라 떨어진 면이다. 다른 면분들과 붙는 게 아니고 떨어진 면이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 끝났고요. 가장자리 루프 이거 좀 중요하죠. 근데 간단합니다. 단순한 논리. 됐어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탭 그게 동그랗죠. 조금 벌려주죠. 이렇게 해가지고 비슷한.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 가장자리를 더 넣어주는 거예요. 서브디 가장자리 루프 삽입. 자 보세요. 루프 삽입 하면은 루프의 가장자리 선택이라고 그러잖아요. 유형은 루프로 되어 있고 모드는 전체. 그럼 이제 선택했어. 이게 전체인 겁니다. 루프가
이쪽에서 끊어졌잖아요. 모서리에 의해서 끊어졌잖아요. 그럼 루프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모서리가 없는 이 방향만 루프라는 거예요. 그럼 또 여기를 또 누르면 여기도 3개만 걸리겠죠? 이렇게. 또 여기를 걸면 3개만 걸리겠죠. 또 여기를 걸면 3개만 걸리겠죠. 그리고 엔터를 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거를 보시면 그래서 곤란하다니까. 좀 편한 걸로 할게요. 탭에서 이걸로 보시면 편해요. 각진 걸로 보시는 게 편합니다. 서브디 가장자리 루프 삽입 이렇게 했어요. 전체를 해봐야 요거죠. 여기서 끝나니까 갈라지니까 이렇게 했어요. 엔터 칩니다. 어떻습니까? 좀 뭔가 이 밑에는 밑으로 들어가는 거는 보세요. 이거 사용 안 함으로 하고요. 사용 안 함. 밑으로 들어가는 건 반듯하게 들어가죠. 딱 맞춰서. 근데 위에선 보세요. 이렇게 되죠. 요 차이죠. 그런데 이걸 여기다 넣으시면 안 되지. 그럼 이상해지니까 이건 이 밑으로 해가지고 딱 클릭하면 가장자리가 하나 생기면서 탭을 걸면 그 부분이 좀 더 이 바닥보다는 조금 모난 완전 모난 건 아니지만 바닥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각을 조금은 필렛 주듯이 각을 세워주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넣으실 때 위로 넣으시면 안 되는 거야. 위험해. 그리고 또 뭐냐 루프라는 게 있어요. 다시 명령 내리고 모두는 전체로 해두세요. 그럼 이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씩밖에 선택 안 돼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범이라 그러면 하나씩밖에 선택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체로 해두세요. 그럼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전체니까 여기서는 3개 잡히고 3개 잡히고 이런 식이고요. 또 루프라는 게 있어요. 형태가 2가지죠. 근데 이게 2가지가 뭐 그러려면 한 가지만 선택하지 왜 2개냐 이유가 있습니다. 루프를 선택했어요. 이제 여기서 루프를 선택하니까 빙의에서 가장자리 선택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쪽을 하고 싶다. 요 가운데 쉽게 얘기해서 이 가운데로 쭉 타고 들어가는 가장자리를 만들고 싶다. 이거 하나만 클릭하시면 돼요. 이게 이렇게 동그랗게 똑같은 링을 따라간다고 해서 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엔터를 치면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루프가 노란색으로. 그러면 여기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가장자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거에 90도 방향으로 이렇게 한 줄이 생기는 겁니다. 엔터. 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저게 있어요. 뭐 간격 띄우기 이런 게 있는데 비례? 이건 절대? 이게 지금 저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지금 양쪽 이런 게 있는데 잠시만요. 컨트롤 Z, Y.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명할 게 양쪽 뭐 이런 게 걸려요. 이게 원래. 루프는 없어요. 루프는 없고 루프는 있고 링에는 없어요. 자, 이 루프에는 잘 보세요. 양쪽이 있습니다. 뭔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선택을 했어. 그리고 엔터를 쳤어. 그러면 요게 나오죠. 양쪽 아니오로. 그러면 양쪽 예로 했어요. 이거는 자꾸 켜져요. 밑에 거라면. 자, 여기 보세요. 퍼스펙티브에서 이거 다시 설명할게요. 왜냐하면 정리를 해야 되니까. 요 서브디 가장자리 루프 삽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클릭하면 링 삽입인데 굳이 그거 필요 없이 그냥 루프 켜놓고요. 여기서 루프로 된 거를 일단은 선택을 해요. 요걸로 선택했어요. 그대로. 모두는 전체. 그러면 한쪽 가장자리 이렇게 꺾이지 않는 것까지가 전체예요. 그리고 엔터를 쳤어요. 그런데 양쪽 예로 했어요. 그러면 이 사이를 두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렇게 양쪽으로 2개가 생깁니다. 이 중간에 가장자리를 경계로 양쪽에 2개가 생겨요. 엔터. 됐죠? 자, 그럼 이번에는 다시 명령 내리고요. 루프를 클릭하시면 이제 링으로 바뀌죠. 링이 됐어요. 모두는 전체 모드예요. 여기를 클릭했어요. 그럼 이렇게 쭈루룩 가겠죠? 자, 됐죠? 엔터 쳤어요. 이거 보세요. 없죠? 양쪽이라는 게 없죠. 루프는 양쪽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쪽. 이렇게 해서 설명 끝낼게요. 가장자리. 딜리트 하고요. 요거는 또 한 번 더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거 동일평면상이란 이겁니다. 요거 9개가 동일평면이죠. 그리고 위에도 요 위에 거 9개가 동일평면이죠. 요걸 하나의 면으로 병합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간단한 겁니다. 됐죠? 그 오른쪽은 뭐죠? 우클릭은 평일동영상의 모든 면 병합? 그거 맞잖아요. 이렇게 하면. 모든 면 병합. 이걸 다 선택해라. 이건 좀 지워버리고. 선택해라. 엔터. 이거 전체.
이면은 각각의 모든 면을 한꺼번에 하나로 그거네요. 됐죠? 아셨겠죠? 자, 이거 왼쪽 클릭은 내가 원하는 한 면만 컨트롤 Z, 오른쪽 클릭은 이 모든 각 면의 각각의 그 평평한 면 모두 엔터.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평평해야 돼요. 이거는 평평하지 않으면 안 먹어 들어갑니다. 평면상이잖아요. 동일 평면상. 평평하지 않으면 평면이 아니죠. 구부러지면 이미 공면인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리고 요거 메시 또는 서브디 배열, 요거 이게 저겁니다. 배벨 주는 거예요. 메시 또는 서브디 배열인데 클릭하시고 배열 실행할 메시 또는 커브디 이거 선택하라죠. 서브디 요거 가장자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메시 또는 서브디의 가장자리 선택해서 완료를 눌러야죠. 엔터. 자, 우리 챔퍼 들어가는 거죠. 챔퍼 이런 겁니다. 이런 거니까 이건 이렇게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됐죠? 그리고 이거 개체를 럽스로 변환 딱 클릭하고 딱 엔터하면 한번 입력 객체 삭제 아니 위로 나와요. 옵션이 입력 객체를 삭제할 것이냐 아니냐. 하나님 두 가지 다 가질래. 서브디도 갖고 엔터. 그러면 이렇죠? 얘는 각인데 얘는 왜 이렇게 생겼냐고요? 원래 이게 이 모양이거든. 펜들면 이 모양이잖아. 이 모양. 이 모양이에요 원래. 사각이 아니고. 얘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는 거는 탭을 이 각이 아니라 탭을 눌러서 이 모양이 되는 게 궁극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넙스로 딱 변환을 해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벌레 객체 삭제 아니요 엔터 하면은 요 모양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변환하는 방식이에요. 딜리트 하시고요. 컨트롤 ZZ해서 이것도 쓸 수 있으니까 얘는 탭 자, 그리고 얘는 서브디로 변환인데 메시나 뭔가 어디 지브러시에서 메시를 불러오든 어디서 불러오든 해가지고 서브디로 변환을 하는 방식이죠. 이건 현재는 이건 이미 서브디니까 안 되고요. 그건 뭐가 있어야 돼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메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메시나 요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서피스를 하나 이렇게 그렸어요. 이거는 되겠네요. 이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서브디로 변환 엔터. 메시 사용 제어점 메시 주름 아니요 이렇게 나오는데 주름은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면 원래 객체 삭제 완료로 했어요. 엔터. 완료되면 엔터. 그럼 여러 개가 생겼지. 그럼 여러 개가 생기겠죠. 두 번 명령을 내렸으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올릴게요. 자, 서피스는 이렇게 아이소 커브가 있는데 이건 이제 저걸로 바뀐 거죠. 옵션 창 들어가면 열린 서브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메시를 주로 바꾸는데 이제 없으니까 일단은 서피스로 한번 이렇게 서브디로 전환해 봤습니다. 됐고요. 크게 별다른 건 없어요. 1, 2, 3 그거 이제 원레일, 투레일, 로프트 이런 거 주의할 점. 그리고 기타 등 이런 것들은 원래 어느 정도 여기 있는 거랑 거의 유사하니까 넣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뭔가 중간에 주의할 점들은 내가 어느 명령어에 요거는 이렇다라는 건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메시 또는 서브디 가장자리 또는 이건 저거네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스티치예요. 뭔가를 모아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함께 스티치 실행할 때 이거는 한글로 설명을 못했네요. 함께 쉽게 해서 붙여주는 거예요. 붙여주는 거. 두 개가 하나로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요런 병합이 아니고 잘 보세요. 함께 스티치 실행을 할 첫 번째 정점 또는 가장자리. 그러니까 밖이 좀 시끄럽네요. 좀 이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가겠습니다. 함께 스티치 실행할 첫 번째 정점. 첫 번째 정점이라면 이거겠죠. 정점은 여기서는 이제 버텍스예요. 이거 클릭했어요. 맞죠? 두 번째 정점을 클릭합니다. 어떻습니까? 두 개가 하나로 모아져서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흰 선이 이 구역이 딱 여기 끝과 여기 끝 딱 정해져 있죠. 여기과 여기 끝. 얘를 먼저 선택했고 얘를 먼저 선택한 그 차이도 있고 여기서 보세요. 스티치 위치라고 나와 있죠. 근데 기본 옵션은 평균으로 돼 있어요. 평균 잘 봐. 이것과 이것의 평균이 어딜까요? 한 이쯤 되겠죠?
근데 그걸 내가 굳이 이거 할 필요 없이 평균으로 돼 있으니 엔터만 치세요. 다 가운데 모이죠. 요 차이입니다. 요 차이. 요것만 생각하시면 스티치는 뭔가를 이렇게 두 개를 하나로 모아주는데 면이 아니고 이런 버텍스나 가장자리구나. 그럼 자, 요번엔 요 가장자리. 요거 먼저 선택했어요. 그런 다음에 요 가장자리. 아이고, 이거 잘못됐네요. 자, 스티치할 첫 번째 가장자리를 선택해라. 정점 또는. 그러면 딱 또 나오죠. 함께 스티치 실행할 첫 번째 정점 또는 가장자리를 선택. 하나를 더 선택해야죠. 그리고 엔터. 아, 이게 아니구나. 아니지? 딱 했어요. 두 번째 정점. 똑같은데? 그럼 맞는데 이건 안 되나? 잠시만요. 얘랑은 붙을 수가 없나? 잠깐만요. 요걸 가장자리를 선택했어요. 완료되면 엔터. 두 번째, 이렇게 되는 건가? 엔터.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정점하고, 그러니까 뭐냐, 버텍스하고 이 엣지는 뭔가 하나, 이 명령의 구성창의 요소가 틀리네요. 잘 보세요. 정점을 선택했어요. 하나를 선택했죠. 그랬더니 바로 두 번째 정점을 선택하라잖아요. 여기 버텍스는. 바로 되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가장자리를 선택했어요. 근데 함께 실행할 첫 번째 정점도 가장자리를 선택하면 완료한데 여기서는 엔터를 쳐달래요. 그리고 두 번째 가장자리를 선택하랍니다. 그리고 엔터 치면 인제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점을 이렇게 스티치 하나로 붙일 때는 그냥 클릭으로 되는데 정점을 하나로 붙일 때는 정점을 하나로 붙일 때는 클릭하면 돼요. 그리고 가운데에 놓을 건지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 엔터 치면 그냥 가운데 에버리지, 그러니까 평균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엔터 치고. 이러면 간단한데, 이 가장자리는 명령어가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됩니다. 첫 번째 가장자리 선택하고, 바로 두 번째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엔터를 치고 두 번째를 선택하고 엔터를. 그러니까 엔터를 한 번 더 쳐주는 거죠. 그리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건 이해하셨죠? 정점과 가장자리 선택하는 거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시 명령 내려요. 스티치할 정점. 그럼 이건 정점이니까 뭐 엔터 안 쳐도 되죠. 됐어요.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평균으로 돼 있죠. 자, 다시요. 첫 번째, 이게 먼저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한 거예요. 맞죠. 근데 첫 번째 한 거로 갈래. 원래는 그냥 내비두면 평균인데, 난 첫 번째 하는 거로 갈래. 하면은 마우스 커서를 첫 번째 끝으로 이쪽으로 쑥 밀든가, 두 번째로 갈 거면 이 마우스를 이 끝까지 밀든가, 아니면 여기서 첫 번째로 지정해 주든가. 다시요. 요번엔 두 번째로 지정할 거예요. 두 번째로면 이렇게 가겠죠? 두 번째. 맞죠? 그러니까 평균 첫 번째, 두 번째. 그런데 평균은 내가 못 내려요. 평균은 못 내려요. 미드점을 내가 한번 찍어 볼게요. 미드. 중간점이죠, 중간점. 중간점은 걸릴까요? 걸리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커서로도 된다. 커서로도, 자,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난 중간. 그러니까는 평균이야. 그러면 엔터 치셔도 되고, 이걸 커서를 이렇게 움직여서, 마우스 커서를 움직여서 중간점에 놔도 되고, 아니야, 난 두 번째로 갈 거야. 그러면 뭐 끝점 하고서 이렇게 이쪽으로 때린다든가 이쪽으로 때린다든가 하면 됩니다. 이건 끝점도 필요 없어요. 그냥 커서 이렇게 움직이면 끝으로 갑니다. 난 이쪽이야.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것까지 끝났고요. 스티치 끝났고요. 서브디 부분 분할은 뻔하잖아요. 부분 분할 서브디. 한 면을 선택하면 부분 분할이란 한 면이 항상 쪼개질 때는 네 면으로 쪼개진다. 그래서 곱하기 4로. 1 곱하기 4는 4예요. 이게 면을 잡으려는데 면이 안 잡히고 전체가 잡힌다? 다 들어가 버리네요. 아니, 근데 면으로도 잡혀야 되는데, 원래는. 안 잡히나 봅니다. 부분 분할할 서브디. 그러니까 전체가 잡히나 봐요. 근데 서브디 면이 잡혀야 되거든. 그러면 이걸 또 켜줘야 되나요? 이거를, 아니죠. 선택해서 이거를 켜줘야 되나요? 그럼 면. 이렇게 해줘야 되네요. 이거는 그냥 하나만 잡히는 게 아니라, 이거 꼭 해줘야 되나 봅니다. 엔터. 그럼 4개로 갈라진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또 여기다 또 클릭하면 또 4개로 갈라지겠죠. 이게 서브디 분할인 거예요. 분할인 거. 이게 뭐냐면 서브디 면 분할이에요. 부분 분할. 아시죠? 전체가 다 잡히면 안 되죠. 다시 한번 내려볼게요. 이거 그냥도 잡혀줘야 되는데.
안 그렇죠? 이건 또 어쩔 수 없이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잡으시던가, 그리고 누르신 상태에서 부분 분할을 눌러주시던가. 됐죠? 이렇게 하든가 다른 방법을 써야 됩니다. 원래는 명령을 내리면 거기다 커서를 올리고 딱 되면 다가 잡히는 게 아니라 면 부분 분할이니까 면 하나씩 잡혀야 되는데 요 명령만 좀 그러네요. 그거는 이제 쓰시면서 내가 방금 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클릭해서 면 분할을 하시든가. 만약에 명령 내렸어요.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한 번만. 자, 부분 분할. 그런데 이제 현재는 내가 요거 선택 필터에서 면을 선택했으니까 이것만 하나 잡히겠죠? 엔터. 그러면 이제 4개로 된다. 그냥은 통째로 다 잡힌다. 다시 명령 내릴게요. 근데 여기 이 면만 잡고 싶은데 이거 딱 클릭하면 다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필터를 키셔 쓰시든가, 아니면 먼저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시고 아무 명령이 안 들어갈 때는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하면 한 면이 잡힌다고 그랬죠? 엣지도 잡히고, 그리고 버텍스 여기 정점도 잡힌다 했어요. 이런 다음에 그냥 명령을 내려버리신다든가 하시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뭐 이건 끝난 거죠. 엔터. 아, 이거 엔터가 아니지. 컨트롤 Z. 다시요. 명령 내리고 요거 하고 클릭. 됐죠? 요거 이제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설명이고요. 그 다음은 요거죠. 요거 서브디에 삽입, 점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버텍스를 점을 삽입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한 번만 딱. 간단한 거니까. 자, 이게 해놓고 중간점 잡혀 있죠. 메시 또는 서브디 선택. 이건 이제 서브디니까 이걸 선택해야죠. 그리고 이제 여기 중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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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점. 그리고 엔터 하면 요렇게. 요런 새로운, 그러니까 전체가 다 안 이어지고 요만큼 컨트롤 시프트하고 더블 클릭하면 다 잡혀야 되는데, 그렇죠. 요만큼인 가장자리가 중간에 생긴다. 이런 거죠. 탭 누르면 이렇게 된다. 그겁니다. 중간에 이제 이거는 뭐 어떻게 쓸 거냐면 전체를 다 안 잡고 난 요만큼만 필요해 할 때 쓰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필요해 할 때. 내가 필요한 부분만 가장자리를 만들 거야 할 때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요거죠. 점을 메시 또는 서비디에 삽. 그리고 이거는 면 삭제예요. 엔터 하면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컨트롤 시프트 하고 그냥 딜리트 하는 거랑 똑같아요. 컨트롤 시프트 클릭 딜리트나 컨트롤 Z 하고 이거 면 삭제나 똑같습니다. 저는 그냥 컨트롤 시프트를 써요. 주로 이런 것들 안 쓰고 잘 안 써요. 필요 없는 것들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릿지 해야죠. 브릿지 합니다. 딜리트 하고요. 얘를 그냥 적당히 미러를 하죠. 미러. 이런 명령도 넙스 이 명령창에 있는 것도 얘네들 명령 다는 아니지만 저기 들어가는 건 들어가요. 다 저게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둘이 공간이 떨어져 있어요. 이거를 뭔가를 잊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강이 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육지고 각자가 육지고 강이 흘러야 돼요.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럼 강이 흐르고 있으면 다리를 설치해야죠. 그리고 건너야죠. 그럼 뭔가 새로운 뭔가 생성이 되는 거죠. 이 땅을 붙일 수는 없잖아요. 이 명령이 브릿지입니다. 땅을 붙이는 게 아니라 난 다리를 세우겠다. 브릿지. 메시 또는 서브디 브릿지. 브릿지도 한국말로 나오는 그럼 서브디 다리라고 해놓지 왜.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나는 요거 하나만 할 거야. 거기가 잡혔니? 그럼 좋다. 나도 같은 거 요거 하나 한다. 엔터. 이거 뜨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자꾸 눌러놓으니까 떠요. 요럴 때 선택 필터 없음. 딱 눌러버리세요. 이제는 안 뜰 거예요. 자, 다시 브릿지. 첫 번째. 하면은, 브릿지 세널 가장을 첫 번째 면 세트를 선택했으면 엔터를 치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엔터. 되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는 이게 또 있어요. 결합. 이게 다리가 건설되면서 땅과 결합을 시켜줄 거냐. 그리고 결합하면서 주름을 줄 거냐. 이렇게. 딱 펴지죠, 여기가. 근데 주름을 빼버리면 몽실몽실 결합. 결합을 빼버리면 떠있는 확인. 결합 빼고 했어요. 이건 따로예요, 그럼 이거. 따로라고.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 보통 쓸 때 브릿지 걸 때는 결합을
엔터, 그리고 두 번째 엔터하고 결합을 주로 씁니다. 주로 오면 상황에 따라서 주시든지. 그리고 이게 있어요. 이렇게 몽실몽실해지는 게. 근데 이제 현재는 하나니까. 그럼 세그먼트를 눌려볼까요? 늘렸죠. 이 세그먼트 늘리는 거예요. 요쪽으로 늘렸어요. 자, 보세요. 낮출게요. 보세요. 퍼스펙티브 장. 퍼스펙티브 창 보세요. 4개로 낮추죠. 나눠지죠. 자, 그럼 3개 놓고 한번 요걸 해볼게요. 전직도. 여기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딱 일자에서 시작됐으니까. 이제 요거는 중간중간에 한번 둥근 면 같은 거 할 때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아니, 난 하나면 돼. 하나면 돼. 확인. 됐죠? 자, 그리고 탭 누를게요. 야, 그럼 나머지도 다 이을 거야. 그러면 이제 다시 브릿지. 할 거 첫 번째.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다 눌러주세요. 이렇게. 근데 이게 막, 이게 걸리죠? 이럴 때는 뭐 이렇게 필요 없는 거는 다시 빼줘야 돼요. 이렇게. 컨트롤 누르고 빼는 겁니다. 컨트롤 누르고. 명령이 들어갔을 땐 컨트롤 누르고 선택 해제예요. 명령 아닐 땐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명령 해제. 자, 이거 하고. 그리고 첫 번째 완료됐으면 엔터. 그럼 다음에 두 번째 걸어야지. 딱 걸었어요. 두 번째를 걸어야지. 딱 걸었어요. 근데 쓸데없는 게 없나요? 네, 다 걸렸죠? 퍼스펙티브 보세요. 이렇게. 네, 노란 선이 다 걸렸죠? 똑같이 걸렸어요. 그러면 엔터. 자, 어때요? 그리고 난 결합할 거고 세그먼트는 하나야. 확인. 어떤가요? 딱 하나짜리죠? 됐습니다. 자, 이래서 브릿지 끝났고요. 이게 서브디 개체 반사. 이거를 또 해야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동을 시켜서 이렇게 하죠. 0 엔터.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선택해서 딜리트 했어요. 그리고 얘를 좀 뛸까요? 이렇게. 아니지. 이건 될 수 있으면 이 리플렉션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개체 반사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미러랑 비슷한 건데 미러랑 개념이 틀립니다. 미러는 그냥 떨어져 있으면 저쪽에서 떨어져 있겠는데 얘는 만약에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한번 내려볼게요. 미러의 차이를 리플렉션. 근데 이 상태에서 그냥 이쪽으로 올릴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샥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요거와 반대쪽으로 똑같은 걸 만든다. 그런데 미러가 그런 개념이잖아요. X축 찍고 딱 해가지고 하면 일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요건 보세요. X축 맞아요. 지금 현재 X축을 상대로 이렇게 바뀌니까 X축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에 요쪽 이제 형태가 있고 멀쩡한 쪽을 클릭했어요. 그 다음에 엔터.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리고 또 엔터인가요? 이제 형성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클릭하면 되죠. 이렇게 떨어지네요. 이것도 떨어지네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떨 때 쓰냐면 컨트롤 Y. 이게 생성됐잖아요. 얘는 내가 히스토리를 걸든 안 걸든 컨트롤 시프트 하고 내가 이제 컨트롤 시프트를 잡고 여기 버텍스 그러니까는 정점을 찍었죠. 그래고 이걸 뺐어요. 얘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움직입니다. 자동 히스토리예요. 뭐 이 정도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Y축, X축은 아시죠? 만약에 이쪽에 있을 땐 이쪽으로 걸면 Y축, 이쪽으로 걸면은 X축 이렇게 그런 겁니다. 리플렉스 이거는 하면서도 자주 써야 되기 때문에 한 요 정도로만 설명할게요. 요 정도로만. 한 번만 더 명령을 내려볼까? 요거를 0점으로. 다시 이동을 시켜서 이동이 아니라 이제 정렬이죠. 정렬. 요거를 해보죠. 요거. 그게 어디 갔죠? 이거죠. 0 엔터. 잡아놓고 이건 이제 리플렉션 명령을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이게 자꾸 서브디 개체 반사. 반사를 적용할 서브디 선택. 얘가 일로 넘어가야 되니까 X축. 불체가 있고 멀쩡한 쪽이 여기. 그러면 엔터. 그러면 얘는 이제 정점을 선택하면 아니 얘 정점을 선택하면 왜 이래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딱 선택해서 옮기면 이렇게 변한다. 근데 얘는 반대쪽 까만 데는 자꾸 아무리 해도 원위치로 돌아와 버리죠.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요게 그거고요. 문제는 한 가지가 더 있네요. 문제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얘가 오른쪽 클릭하면 뭘 해제한다는 소리지? 한 번에 그냥 해제가 서브디의 대칭 제거 반사를 적용할 서브디 선택 일단 했어요. X축 했어요. 똑같이 이쪽 선택했어요. 반대평면에 스냅 엔터. 근데 뭐가 대칭 제거를 하는 거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쭉 뺐어요.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이건 모르겠습니다. 현재 이거는 지금 대칭 제거 오른쪽 클릭했어요. 오른쪽 클릭. 반사를 적용할 서브디 선택했어요. 시작은 그래.
뭐 이건 상관없어요. 여기서 점을 찍어서 X축을 잡아주든지. 근데 X축이 있잖아요. 그냥 이거 하는 게 편하지. 유지할 점 지점. 그 다음에 이제 스냅. 이게 뭔지 알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이제 리플렉션이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반사가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렇게 잡아 당겨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나오죠. 또 이렇게 하면 올라가죠. 야, 이제 다 한 것 같아. 너도 이제 똑같이 변해. 할 때, 얘를 오른쪽 클릭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놓은 거를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뭐라 그러지? 미러처럼 시솔이 걸리지 마. 이대로 끝낼 거야. 할 때, 이거 오른쪽 클릭하면 돼요. 서브디에 대칭 제거. 그런 다음에 이거 클릭하시면 이렇게 제거가 된다는 겁니다. 요 명령어가 왼쪽으로 내려온 명령어에 의해서 생긴 요거 개체 반사가 오른쪽 클릭하면은 없어진다. 오른쪽 클릭해서 여기 딱 누르면 없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난 또 뭔가 했네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됐고요. 자, 다음. 이거는 뭐냐? 면병행? 면병합? 이거는 면병합. 알았어요. 자, 면병합을 해볼까요? 이거랑 비슷한 거죠, 이거? 그런데 얘는 평면상이에요. 근데 이 면병합은 뭐냐? 아무래도 곡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딱 보니까, 누가 봐도 이게 괜히 두 개가 있을 일은 없잖아요.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내가 이렇게 양쪽 요거를 잡았어요. 그리고 내렸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동일선상이 아니죠. 이미 얘는 각도가 틀리잖아요. 동일면이 아니죠. 얘는 두 개씩은 동일면이죠. 근데 이건 동일면이 아닐 때도 잡히는 건가? 가봅니다. 메쉬와 서브디면 가장자리 정점 선택. 가장자리. 이건 가장자리를 누르라고 하네요. 가장자리. 완료되면 엔터. 이렇게 된다. 이렇게 좀 꺾인, 이렇게 꺾인 면에, 동일선상이 아닌, 이렇게 꺾인 면에 이게 면을 이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예요. 얘는 안 되죠. 얘는 면이잖아요. 동일선상의 두 면. 얘는 이제 요거는 되죠. 요거끼리는 되는데, 명령을 안 내렸나요? 됐죠? 근데 얘도 되죠? 동일선상이니까. 근데 얘하고 얘는 되나요? 안 되죠? 동일선상이야. 이럴 때, 동일선상이 안 될 때는 요거를 써라. 가장자리 선택해서 엔터. 이런 얘기입니다. 퍼스펙티브에서 다시요. 동일선상일 때는 요걸로 병합을 하고, 동일선상이 아닐 때는 요걸로 병합을 해라. 그럴 때는 얘는 명령을 내리면, 가장자리, 얘가 있으면 가장자리. 아니면 얘가 있으면, 얘네 두 개가 있으면, 이런 두 개가 있으면, 요거를 선택하라든가 이거겠죠. 자, 보세요. 병합됐죠? 근데 좀 이상하죠? 됐습니다. 이런 명령인 것 같아요. 쓰임새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 서브디에 덧붙이기. 서브디에 덧붙이기. 덧붙이면 되잖아. 가만히 있어요. 잠시만요. 여기다 덧붙인다. 이게 서브디잖아요? 만약에 이걸 내렸어요. 서브디. 덧붙이는 메시 때는 서브디를 선택해라. 엔터를 쳐라. 그래 놓고 점을 지정하라. 이러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 n곤으로 하고 평면 모두 다중. 이 모두는 다중면으로 돼 있잖아. 됐어. n곤까지는 필요 없다. 셋, 넷, 엔터. 뭐죠 이게? 이거 뭐야 이거? 잘 보세요. 이게 이건가? 잠시만요. 이게 이건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건 안 써봐가지고. 자, 이런 면이 있다. 이런 면이 있는데 내가 이걸 하나를 날렸다. 탭을 눌렀다. 만약에 이게 그거라면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건데, 잘 보세요. 덧붙일 메시 또는 서브디 선택. 완료되면 엔터. 유형 n곤. 그리고 버텍스를 개체 스냅에서 정점을 선택하고 하나, 둘, 셋, 넷, 엔터. 아니 이거 저거네요. 이거 이 명령은 의미가 없는 게 이겁니다. 이거 단일 서피스면 여기에 덧붙이기. 이게 지금 그거예요. 딱 보니까 서브디에 덧붙이기.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됩니다. 덧붙이기를 또
중간에 막 점 지정하라는데 덧붙이기를 클릭하고 뭐 이거 하기 싫다. 난 더 귀찮다. 그럴 때 쓰라고 만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됐습니다. 그럼 됐고요. 어차피 덧붙이기 했으니까 한번 써보죠. 뭐. 한 번 더 써보죠. 뭐. 선택, 엔터. 엔곤이니까 난 네 번만 하고, 엔터.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엔터. 두 번 눌러야죠. 엔곤이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 밑에 명령어를 쓰겠습니다. 이제 좀 뒤집어놔야 편하겠어요. 보기가. 이렇게. 지금 뚜껑이 따진 상자죠. 이 뚜껑을 막아버리는 그런 개념 같습니다. 서브디 구멍 채우기. 가장자를 선택하라. 싹 드래그 했어요. 선택됐죠? 엔터. 그러면 이제 패치 스타일. 그러니까 요거를 뚜껑을 막는 형태. 이걸 뭐 소뚜껑으로 막을래? 아니면 냄비로 막을래? 뭐 뭘로 막을래?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패치 스타일. 단일면. 그 면이 하나짜리로 막을래? 아니면 자동. 야, 내가 알아서 막아줄게. 아니면 부채형. 그러니까 삼각형이죠. 이렇게 양쪽으로 모이니까 부채처럼 가는데 삼각형 모양으로. 그 세그먼트, 각각의 세그먼트가 삼각형 모양으로 간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삼각 변환. 이건 뭐 삼각형인데 형태가 좀 자율스러운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단일면 할게요. 자동. 이미 자동으로 지금 체크돼 있죠. 앞에 엔터. 그거 막 지 마음대로 됐죠. 편한 대로. 자, 그리고 경계면 이제 여기서 라이트 뷰에서 싹 긁었어요. 엔터. 요번에는 단일면. 하나겠죠. 컨트롤 Z. 또 다시 명령, 가장자리 선택. 다시 명령 내렸어요. 엔터. 하고, 부채형. 그럼 이제 이렇게 쇽 이렇게 뭔가 하고 오겠죠. 이렇게 쇽 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장자리 선택할게. 엔터. 삼각 변환. 이거 지금 점점 이상해지죠. 거기에 맞는 거 쓰세요. 이거는 하여튼 뚜껑 메꾸는 거예요. 이거는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자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은 서브디 돌출이네요. 생각하면 돌출될 서브디 면과 가장자리 선택. 뭐 나는 여기야. 엔터. 그러면 이제 내가 수직으로 올라갈래. 시프트 잡고 엔터. 이렇게 돌출한다. 뭐 이거 뭐 두 번 설명할 필요 없죠. 그런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가세요. 이거는 돌출은 그냥 너무 단순하니까. 그리고 옵셋이잖아요. 옵셋. 서브디 간격 띄우기. 엔터. 그래 밖으로 갈 거야. 거리는 나는 한 이만큼 갈 거야. 솔리드 얘로 할 거야. 양쪽 아니오로 할 거야. 원래 색채 삭제 얘로 할 거야. 엔터. 이건 뭐 저거랑 똑같죠. 위로 우리 이거 옵셋이랑 똑같죠. 이거. 응? 그러니까 뭐 더 설명드릴 거 없어요. 됐습니다. 컨트롤 Z 해서 됐고요. 이거 사각 이거 참 저건데 내가 이거 때문에 참 머리가 아픕니다. 왜냐면 저도 그냥 다이노식 6버전도 안 깔고 쓴 이유가 뭐 6버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기능이 서브디 기능이 들어왔어도 저는 안 썼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이게 그냥 어떤 외국 그 있잖아요. 라이노 4에서 라이노 7 뭐 이렇게 광고하면서 이게 딱 나오는데 야 이거 끝났구나. 이것 때문에 이제 뭐 굳이 뭐 힘들게 안 해도 되겠구나 했는데 안 됩니다. 밖에서 메시를 불러와도요. 간단한 건 되지. 복잡하고 그 구조가 이렇게 막 특히 뭐 이제 무슨 다비드선 같은 거 불러오니까요. 입이 다 무너져요. 코드 무너지고 그거를 다시 서브디로 해서 조종하자니 더 힘들고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려서 이거 별 쓸모없는 거라 일단 설명 안 하겠습니다. 저는 안 쓰니까요. 나중에 간단한 건 써보세요. 요런 걸 알려드릴게요. 이건 뭐냐면은 간단하게 요거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 모르는 건 아닌데 크게 쓸 일이 없어서 요거 만약에 내가 이제 이걸 했어요. 요거 눌렀어요. 그럼 이제 뭐가 뜨죠? 대상 가장자리 길이 이거 뭐 볼 거 없고 대상 사각 개수 요 안에 2000개가 들어간다. 이게 기본으로 돼 있어요. 그냥 나 그렇게 뭐 많이 들어갈 필요가 뭐 있어? 100개. 그리고 어댑티브 이게 뭐냐면 어댑티브가 이제 적용이에요. 적용 범위를 50%로 할 거다. 크기. 나는 한 100으로 난 정확하게 100 이렇게 했어.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어댑티브 사각 개수. 사각 개수를 클릭해야 전부 다 사각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거 같고 지금 현재 이거는 뭐 크게 가장자리 사용에 뭐죠 스마트 뭐 이것도 켜주죠. 뭐 스마트. 근데 이거는 뭐냐면
그런 거고요. 이 X축, Y축은 잘 보세요. 얘가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이제 X축, Y축의 대칭이라는 거죠. 만약에 X축 대칭이면 이렇게 이 Y축 대칭이어야 이제 얘하고 얘가 똑같겠죠. 여기가 사람 얼굴이다 그러면 눈이 두 개인데 Y축 대칭을 해야 이 눈이 그대로 있고 여기 이 눈이 똑같이 가겠죠. 뭐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Y축 대칭 눌렀어. 스마트는 지금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왜냐면은 이제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했어요. 근데 딱딱한 가장자리. 그래 난 딱딱한 가장자리를 할 거야. 그런데 이렇게 그냥 이대로 해서 미리 보기 누르면 이제 얘가 이제 막 연산을 해요. 여기서. 아 이런 거네. 근데 이거는 메시잖아. 그럼 난 어차피 서브디로 바꿀 거니까 여기서 서브디로 변환을 해주자. 그리고 확인. 그러면 이런 게 된다. 이런 게. 얘가 이렇게 된다. 이 닫힌 폴리 서피스도 이렇게 메시가 된다. 아, 메시가 아니라 서브 디비전의 그 서브 디 오브젝트가 된다. 이 소리죠. 원래는 T스플라인에는 이게 없어요. T스플라인에는 이 닫힌 폴리 서피스는 서브 디로 전환이 안 됩니다. 그런 차이예요. 근데 뭐 크게 여기서야 잘 나온 것 같고 뭐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진짜 내가 필요한 데는 쓸모가 없어가지고 한마디로 망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왕 깐 건 있죠. 이왕 저기 요거 세븐에 이제 정들어야죠. 나머지 이제 서브디 기능에 정들고 뭐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타 뭐 좋은 부분도 없잖아 있으니까 건볼도 좀 바뀌었고요. 건볼 기능도 좀 좋아졌고 그래서 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설명 끝내는 걸로 하고요. 요거는 이제 한 번씩 해보세요. 옵션들을 해보시고 이거는 명명된 선택 채널 이건 뭐냐면 네임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여기를 클릭했어. 그리고 선택해놓고 만약에 일부를 클릭했어. 근데 요 부분은 그냥 계속 요걸로 쓸 거야. 그러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선택해가지고 뭐 명명된 선택해가지고 뭐 그런 거가 본데 그래갖고 요걸로 이제 선택 저장을 하는가 본데 저는 안 써봐서 잘 몰라요. 대충 요런 게 있다. 왜냐면 내가 요거 살짝 들여다보면 알겠는데 공부하면 알겠는데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좀 참고로 이렇게 클릭하면 뭐 이런 게 나와요. 명명된 선택 이름도 넣고 뭐 항목도 넣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뭐 해가지고 뭔가를 클릭했다. 그리고 이제 뭐 선택 뭐 이러면 뭐가 되는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안 쓸 거고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요거 좀 잠깐만 다른 유튜브 보시면 나와요. 알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간단한 거니까. 근데 저는 안 쓰니까. 그리고 이 수리도 서브디 복구인데 아무 이상이 없는 면에는 이렇게 결함이 발견되지 않습니다라고 나와요. 근데 만약에 얘가 닫힌 이제 서브디가 안 되고 그럴 때 한 번씩 이걸로 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다 해주는 건 아닌데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요 두 가지는 그냥 싹 하고 요건 아시죠? 한번 그냥 클릭할 것도 없어요. 그냥 딱 누르면 이렇게 그냥 여기 얘 선택할 필요도 없이 이렇게 여기서만 클릭해 주시면 돼요. 이게 탭입니다. 탭 키. 단축키가 탭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서브디 개체 선택이에요. 개체 선택. 요거 하면은 이제 전체가 다 잡힌다. 그리고 요거 하면 가장자리 루프 선택이죠. 가장자리 선택하면 여기는 요거 세 개 다 잡히겠죠. 이렇게 루프니까 얘도 세 개 다 잡히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거 선택이에요. 선택 이렇게 얘도 선택인데 이거 브러쉬 선택 이건 하지 마세요. 얘는 이제 아휴 이거 다 선택이에요. 면 루프 선택 뭐 그러면 여기면 세 면이 잡히겠지. 이거 아니면 이거 루프에서 가장자리 선택 그래 알았어 이거겠다. 이거죠. 이 면에 맞는 가장자리가 선택되는 거 선택이에요. 선택이 전부 다 선택하는 명령이니까 한 번씩 해보시고요. 이건 알아서 쓰시려면 이거 하면은요 문질러야 돼요. 이렇게 하고 엔터. 이상하죠? 뭐 그런 게 있는가 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클릭인가요? 그러면 클릭. 이렇게 해가지고 클릭. 엔터. 뭐죠? 하여튼 이거는 저는 안 씁니다. 선택 필터. 이게 필터가 이제 켜지는 거죠. 그리고 선택 끄기. 해놓으면 이제 하고 이제 닫아버리세요. 막 이제 뭐 이렇게 하시다가 뭐 이게 막 필터가 막 지가 시도 때도 없이 뜰 때는 이거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거 없음으로. 그러면 뭐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브디 가장자리. 이건 안 해요. 이건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아까 설명했던 거. 이제 마지막이네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건 선택 툴이면서 뭐 쓸 거 있으면 쓰시고 요거는 뭐 굳이. 뭐 그런 거예요. 이건 또 뭐죠?
가장자리 링 선택, 그리고 이건 가장자리 루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링하고 루프는 아까 요거 할 때, 요거 유형 루프, 명령창 보세요. 유형 루프, 유형 링. 요거예요, 요거. 그거니까 뭐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선택, 그리고 가장자리, 그리고 정점, 버텍스죠. 이거는 선택 필터 없음으로 눌러버리시면 되고, 이건 안 할게요. 요건 안 하고요. 요건 뭐냐.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커브를 나도 모르게, 그냥 여기다가 이제, 내가 여기다가, 서브디 방식으로, 말이지. 서브디 방식으로 내가 로프트를 걸 거야. 그러고 보니까 내가 이거 해가지고 서브디 친화적 아니로 했네. 그럼 또 이거 다시 그려야 되잖아. 그게 아니고요. 이럴 때는 요 상태에서, 알았어. 여기, 이거 하트 무늬도 있고 보니까 커브를 서브디로 친화적으로 만들기래. 딱 이거 누르고, 엔터 선택해 주시면, 딱 제어점을 키시면, 여기, 요 조그만, 아주 쬐끄만 점, 티끌. 그러면 이제 변환이 됐구나. 그게 그겁니다. 자, 이래서 오늘 모든 설명을 정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걸로 일단은 기본적인 이 서브디 명령창에 있는 명령어들을 공부해 봤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넙스 방식. 근데 7으로 하는데, 진짜 다시 말씀드리지만 또 걱정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희 이렇게 한글판으로도 바꿨고요. 요 옵션 창에 똑같습니다. 라인 5 버전과. 요거 딸랑 있는 거예요, 딸랑. 딸랑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거잖아요, 이거. 딸랑 있는 거니까. 너무 그거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거 할 때는, 맞아. 제가 당분간은요, 넙스는 이제 5버전 쓰시는 분도 많고 하니까 제가 좀 나눠서 할게요. 넙스로 그릴 것들은 그냥 넙스로만 한 2, 3회 그리고요. 서브디로 그릴 거는 이제 또 한 회 정도 이렇게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반반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넙스는 넙스대로 서브디로 그릴 건 서브디로 그리고요. 혼용될 거는 이제 혼용대 따로 그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처음에 이제 5버전만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은 이렇게 중간에 섞으면 그분들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넙스로 그릴 수 있는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최고로 많죠. 어떻게 보면 요거 하면서 서브디도 중간에 이제 서브디로 그릴 수 있는 것만 이렇게 해가지고 추려가지고 분배를 해서 하면 되죠. 5대5든 6대4든 이렇게. 자,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오늘은 이제 서브디 명령어는 이걸 끝내고, 다음에 혹시 서브디 이제 넙스로 하다가 이제 서브디 면을 이용한 또 이제 모델링을 하게 될 때는 이렇게 따로따로 설명 안 드려요. 그러다 중간에 한 번씩만은 이렇게 꼭 필요하다 하면 이제 한 번씩은 설명을 드려도 이렇게 딱 대놓고 설명 않겠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어요.